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의 당신은 어쩌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거나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 적 있지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자꾸만 얹힌 듯 속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참는 게 익숙해진 걸까요? 당신은 참 오랜 시간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 일터를 위해, 그리고 끝내는 나 자신을 버려가며 나중에를 기다려왔지요. 그런데 그 나중은 왜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먼저 걱정하고 내 마음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걸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도 괜찮겠지요? 이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당신은 수십 년간 묵묵히 버티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작은 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 마음 한켠에 따뜻한 숨결이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헌신의 시간 뒤에 남겨진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오래도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지요. 자식을 위해 아침 일찍 눈을 떴고 가족이 배고프지 않도록 늘 냉장고를 채워두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울면 함께 울었고 기쁘면 먼저 박수 쳐주었습니다. 기념일은 잊어도 아이들의 시험날은 절대 잊지 않았지요. 생일은 대충 지나가도 부모님의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이런 삶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딸, 누구의 남편으로만 불렸지요. 이름 대신 역할로 살아온 세월.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 순간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고 당신의 삶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참 훌륭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상처받고도 웃으며 버텨낸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그런 정성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중에로 미뤄두었던 나의 삶, 이제는 꺼내어 펼쳐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왜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왜 나는 늘 나를 마지막에 두었을까? 그 질문에는 죄책감도 있고 습관도 있고 어쩌면 오래된 상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챙긴다는 건 어딘가 이기적인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온 당신. 당연히 내 것을 포기해야만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낯설고도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껏 외면당해왔던 내면의 아이에게 건네는 손길입니다. 그 아이는 말합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지요. 눈물이 나도 참았고, 아파도 참고, 심지어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론 웃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뎌지고 감정을 읽는 감각도 흐려집니다. 그냥 살자. 이 나이에 뭘 새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아플 땐 그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을 이제는 내가 먼저 들여다보고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는 결국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나, 그 아이를 꺼내어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 견뎠어.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내 안에 나를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여정입니다. 그 연결은 내가 나를 다시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껏 잘해왔고 비틀거리면서도 버텨온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해줍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잘 살아왔고 지금부터는 자신을 돌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동안 당신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족을 생각했고 하루의 끝에는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헤아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니,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돌봐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말해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참고 또 참고 버텼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지치고 감정은 흐릿해지고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돌봄은 절대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돌봄은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돌봄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식사를 챙기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잠들기 전 나의 하루를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돌봄입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듯 매일매일 나의 감정과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일,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괴로움, 내 안의 부족함, 내 안의 연약함을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비는 연민이 아닙니다.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품는 용기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강한 척하느라 너무 애썼습니다. 슬퍼도 웃고 아파도 멀쩡한 척하고 속으로는 무너져도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 했지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약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결핍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자기 연민 속에서 진짜 연대를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하루에 당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문장을 하나씩 심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어.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런 문장이 쌓이면 당신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다음은 나를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 때로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그러다 보니 문득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아마도 대단한 성공이나 거창한 변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여유,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나답게 머물 수 있는 하루.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시나요? 책을 읽을 때, 조용히 걷는 시간, 혼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 여유로움, 아무 말 없이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채우는 귀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 그게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남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잘 돌볼 때 더 따뜻하게 타인도 안을 수 있고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삶. 나와 타인의 사이에서,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해야 할 일과 쉬어야 할 사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자 타인을 위한 삶과도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웃게 만드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 소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은 조금씩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해왔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타인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의 균형.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웃고 때론 상처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나는 이렇게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이 관계들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늘 타인을 위한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에 맞추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과 책임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지나치면
나는 내 감정을 후순위로 밀어두게 되고 결국에는 나조차 나를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삶과 타인을 위한 삶 사이 그 균형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엔 누군가의 연락도 요청도 미뤄두고 오로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미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태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로운 단호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처 입지 않으면서 상대도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그 거리감 속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도 존중하고 그 사이에서 나의 삶을 균형 있게 꾸려가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기대를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 선택이 결국 타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작은 나를 돌보는 연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나를 돌보는 연습. 이제 우리는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말 나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아주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는 일이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조용히 듣는 일이든 그 어떤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나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 그 순간이 쌓이면 조금씩 내 삶의 중심이 생기고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다시 나를 살리는 숨구멍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수행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작은 문장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내 발걸음을 느끼고 바람이 지나가는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가 느꼈던 감정, 지나간 기억들, 그 무엇도 평가하지 않고 그냥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되고 가벼워집니다. 자기 돌봄은 대단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라는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까지 당신이 걸어온 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당신도 괜찮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영상의 시작점에서 당신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도 괜찮겠지요? 그 질문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또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불안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마음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나도 나를 안아줄 때야. 당신은 참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책임졌고, 누구보다 희생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에게도 다정해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열심히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가끔은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삶의 전부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고, 내일의 나에게 부드러운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몰라줘도,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본래부터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삶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숨결처럼 닿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나 자신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